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은 몇 가지 예제, 루프와 구조에 대한 예제를 좀 살펴보면서 좀 랩뷰를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그 수식 노드를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여기 회색 테두리로 생긴 이것이 수식 노드거든요. 수식 노드고, 수식 노드는 변수들을 입력받아서 거기 안에 있는 수식 값을 계산해서 그 출력 값을 돌려주는 그런 구조가 이제 수식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수식을 간편하게 적을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수식 노드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y1과 y2 함수를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주고요. 그걸 11번 이제 찍은 다음에 그 x 값을 11번 바꿔서 찍은 다음에 그것을 출력해서 두 개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프론트 패널을 먼저 하는데, 일단은 웨이폼 그래프를 하나 가져다 놓겠습니다. 웨이폼 그래프를 하나 가져다 놓고요. 자, 그리고 돌려서 그래프가 두 개이기 때문에 돌리고, 자, 그리고 컨트롤, 그래서 M 컨트롤 B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두 개를 하고요. 하나는 30, 하나는 5 되겠습니다. 좀 크게 할까요? 크게 사이즈를 14 8 정도로 하고, 또 네,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블록 다이어그램에 일단 포 스트럭처를 하나, 포 구문을 하나 가져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수식 노드가 있습니다. 포뮬러 노드를 하나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M 하고 B 하고 들어와야 되고요. 두 개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add input 하면은 입력 받을 것을 이렇게, 얘는 m이다. 자, 이렇게 이제 입력되는 입력 이름을 적어 주셔야지 수식 안에 들어가는 그 입력 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B,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X가 하나 필요하죠. X 하나 필요한데, X는, 자, X는 뭐가 들어가냐면 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출력도 하나 만들어야죠. 출력도 두 개를 Y1, 그 다음에 Y2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Y1은 X 곱하기 3 마이너스 X 곱하기 2. 여기서 이제 곱하기는 그 지수승을 뜻하고요. 그래서 X 곱하기 3 하면 X의 3승, X 곱하기 2 하면 X의 2승 이렇게 됩니다. M 곱하기 X는 그냥 곱하기가 되고요. 한번 곱하기 하나 있으면 곱하기 하나가 되고요. 자, B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잠시만요.
y1 잠깐만, 인풋이 아니고 아웃풋인데 y1 y2 그래서 얘를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주기 위해서는 어레이에 번들 어레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상수 11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지금 에러가 있네요. 어디가 에러가 있죠? 여기가 네, 이게 지금 빠져 있어서 우리 세미콜론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일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자, X 빨간색이 지금 Y2가 되고요. 하얀색이 Y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바꿔보면 자, Y1은 M하고 B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걸 좀 바꿔볼까요? M이 여기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플러스 B 이렇게 바꿔볼게요. 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수식 노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 노드를 이용하고 이 수식 노드는 지금 간단한 수식을 사용했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여러 이제 복잡한 것들을 사용해서 수식을 계산하고 그것에 대한 그 결과값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그 광학에서 배우는 것들 보면 복잡한 수식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 매트랩에서 여기 수식 노드 매트랩에서 주로 이렇게 그 텍스트로 입력하는 거와 비슷하게 수식 노드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그 결과값들을 도출하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저장을 할까요? 얘를 저장을 하나 합시다. 얘를 저장을 create function 또 한대. 참.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레이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전에 그 포문하고 화열 구조 할 때 한번 비슷한 예제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데 지금 포문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 2D 어레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행렬을 만드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D 어레이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일 루프를 이용해서 1D 어레이를 만드는 거 바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포문을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포문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문 안에 그 웨이팅을 줘서 조금 시간을 지체를 시키는 거죠. 250 그럼 0.2
초 간격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인디케이터를 둬서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몇 번 도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10번 10이라고 10. 자, 10이라고 하면 i가 0번부터 10번을 돌겠죠. 그죠? 0번부터 10번. 그리고 여기로 연결해서 또 안에 있는 포루프도 10번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컬럼 J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 하나 가져오고요. 이렇게 되고, 얘를 create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a 랜덤 넘버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포문은 완성이 됐고, 화열 구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화열 구조를 하나 만들고, 화열 구조에서 타이밍에 웨이팅을 200 동일하게 250을 두고요. 그리고 자, i에서 인디케이트로 엘리먼트 i로 하나 두고요. 자, 이것이 부동호를 하나 만들어서 100보다 작으면 이 값이 100번 이제 100번 돌아가면 이게 100보다 작으니까 99에 끝나겠죠. 99. 그럼 0부터 99니까 토탈 100번이 돌면 이제 꺼지게 하는 거죠. 꺼지게 하고, 그리고 네, 스탑 버튼 하나 만들고요. 스탑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탑 버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엔드 그래서 이거와 자, 바로 스탑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일단 스탑을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다가 낫을 넣어야 됩니다. 낫을. 그래서 인서트하고 여기에 낫이 있죠. 인서트하면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서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논리 연산자에서 만약에 이게 100보다 i가 작으면 들어오죠. 작으면 그리고 스탑이 눌러지지 않았을 때 이 둘 다 참여했을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둘 다 참일 때는 이게 계속 돌게 해줍니다. 이 루프가 계속 돌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스탑이 눌러지면 이게 거짓이 되거든요. 거짓이거나 아니면 이게 100이 되면 이게 100이 이거보다 작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100을 넘어가면 거짓이 되니까 둘 중에 거짓이 하나라도 생기면 이게 계속 돌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랜덤을 하나 가져다 놓고요. 작게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그림하고 이 그림은 좀 다르죠. 자, 여기는 원소를 그 값을 마지막 값을 돌려주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모든 값을 저장했다가 한꺼번에 루프가 끝나면 돌려주는 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자, 터널 모드를 인덱싱으로 바꿔줍니다. 포문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화일 구문에서도 여기서 인덱싱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인디케이터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b 랜덤 넘버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2D가 아니고 1D 어레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 2D는 인덱싱 넘버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고요. 1D는 이렇게 인덱싱 넘버가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 1D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진행을 하면 그 포문을 10번 하고 끝나지만 화일 구문은 스탑이 눌러지기 전까지, 또 100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루프가 돌아가게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벌써 10번이 끝나고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30, 40, 50, 60, 70, 90, 100. 예, 100이 되니까 이제 멈추고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D 어레이를 만드는 거와 1D 어레이를 만드는, 화일 루프를 이용해서 1D 어레이를 만드는 예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배열을 어떻게 만드는가, 배열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얘도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자, 빌딩 어레이로 할까요? 빌딩 어레이. 자, 빌딩 어레이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드백 노드를 사용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노드는 우리가 보통 그 쉬프트 레지스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쉽게 그 피드백 노드를 사용해서 쉬프트 레지스트에서 사용하는 그 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웨이폼 차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웨이폼 차트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하나 가져오면 스탑 버튼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탑 버튼도 하나 만들고요. 이 위에 거 이 글자를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이렇게 굳이 크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적당한 크기로, 원래 이렇게 나오는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하면 좋은데 하여튼 보기 좋게 하면 되고요. 저는 이걸 다 바꾸는 시간들이 좀 아깝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이해가 쉽냐면, 지금 제가 이걸 두고 쭉 영상을 만들잖아요. 이게 예제를 따라가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하는지를 바로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 PPT, 제가 이건 또 강의 자료실에 이 예제 PPT를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기 전에, 그리고 아니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기 있는 예제를 도대체 피드백 노드는 어디 있으며 또 이것들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스스로
그 여러 가지로 눌러서 이 기능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한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 것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영상만 따라서 해서 결과만 딱 도출을 하게 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예제 파일이 있으면 그 예제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소개드린 저 유튜브 그 사이트에서도 여러 이제 그 강의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강의를 다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제시하는 예제의 코드를 보고 먼저 스탑을 해놓고 스크린 캡처 해놓고 그걸 그대로 랩뷰로 내가 먼저 짜보는 거죠. 짜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에러도 생기고. 그것들을 다 경험한 다음에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찾아서 역으로 확인을 하면 훨씬 더 이 랩뷰에 대한 실력이 금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갖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웨이폼 차트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를 하나 가져야 되겠죠. 화일 루프를 하나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스탑은 스탑 버튼을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크네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화일 루프에는 웨이팅을 하나 두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트럭처에 가면 피드백 노드가 있어요. 피드백 노드를 하나 가져올게요. 그리고 여기는 랜덤. 자, 우리 피드백 노드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랜덤 값을 루프가 돌아가는 동안 계속 차트에 찍힐 때 어떻게 해줬냐, 그렇죠? 차트가 아니고 지금 웨이폼 넘보겠네요. 자,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엘리먼트를 만들어주고요. Shift 레지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다가 상수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게 아마 이렇게 하면 잠깐만요. 얘를 Shift 레지스트가 아니라 그래프로 가져야 돼.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업데이트 되면서 이 그림이 이렇게 저기가 그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화일 루프 안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래프로 출력해 주는 방식이 Shift 레지스트를 이용하고 거기에 그 번들 어레이를 사용해서 만들어주고 또 초기화해주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좀 다르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피드백 노드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피드백 노드를 하나 가져오고 여기다가 번들 어레이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엘리먼트를 동일하게 넣고요. 그리고 여기를 바로 이렇게 그래프에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Shift 레지스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Shift 레지스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바로 피드백 노드, 다시 피드백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여기서 바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초기화를 어떻게 해주냐? 초기화는 여기서 자, 초기화를 여기 보시면 방금 move initialize one loop out 해가지고 초기화를 루프 아웃풋에 하나를 만들어. 그래서 여기가 초기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 화살표 모양이 여기가 피드백 루프의 초기화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상수 이렇게 하면 초기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이제 루프를 두 개를 할까요? 하나를 자, 그래서 여기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어떻게 나오는지 똑같이 나오죠. 네. 그래서 피드백 루프를 이용하면 쉬프트 레지스트를 대체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보시는 대로 쉬프트 레지스트는 이렇게 선이 이 화일 루프의 벽까지 이렇게 가야 되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피드백 루프는 그러지 않고 간단하게 여기서 피드백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그래서 피드백 루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드백 루프에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자, 여기서 업데이트를 할게요. 바로 이거를 지워버리고요. 자, 지워버리고 얘도 지우고 Shift 레지스트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지저분한 선을 없애는 것은 그 컨트롤 B를 누르면 알파벳 B, 컨트롤 누르고 B를 누르면 이렇게 깨져 있는 선들을 한꺼번에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랜덤 하나 가져오고요. 랜덤을 연결하고 자, 그리고 이것을 비교 이 값이 뭐보다 작으냐 자, 여기다가 여기를 하나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더로 그래서 이 값보다 큰지 작은지 여기서 슬라이드는 최대값을 1로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를 다시 아하. 체인지 디렉션을 바꾸고요.
아니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온 것을 이렇게 두고요. 자, 여기 이제 그 enable 터미널 그러니까 이것이 참이면 피드백을 해주고요. 거짓이면 피드백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참값이 된 것만 피드백을 해주고 참값이 안 된 것은 피드백을 안 해주고 딜리트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 값보다 그 작은 값일 때는 피드백이 되고 이거보다 큰 값일 때는 피드백이 안 되니까 디스플레이가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여기가 enable 터미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피드백 루프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0이기 때문에 얘가 디스플레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올려보면 너무 느리네요. 10%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얘를 줄이면 이 줄인 거에 맞춰서 그 0.2보다 작은 것만 출력이 되고 이거보다 큰 값이 나올 때는 피드백 되지 않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 루프 안에서 어느 정도의 값을 넣을 건지 또 피드백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피드백 enable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피드백을 이용해서 하면은 우리가 그 쉬프트 레지스트보다 조금 더 좀 더 특별한 기능들을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 구조의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예제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